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세, IT 기업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한승우입니다. 22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팀장까지 올라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 지연이와는 결혼한 지 17년째,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광고회사 대리로 일하며 늦은 야근이 잦았지만 그것도 가정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보안팀장이라는 직책상 야근과 긴급 대응이 많았기에 서로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신호들이 명확했는데 당시에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숨겨진 진실과 그것을 마주한 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길에 오른 그날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회사를 나서며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야근한다며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 평소와 달리 말끝을 흐리며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광고회사는 마감에 쫓기는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혼자 먹으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회사는 강남이고 우리 집은 분당인데 야근할 때마다 왜 집에 들러서 씻고 가는 걸까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 들어온 지연이는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새로 산 향수냐고 물어보니 회사 화장실에 있던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야근을 했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했고 화장도 아침에 한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야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거의 격일로 늦어졌습니다. 제가 보안팀장이라 IT 시스템에는 조금 민감한 편인데 어느 날 지연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밤늦게 계속 울리는 걸 봤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몇 번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는데 그때 스쳐 지나간 발신자 이름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김 팀장. 지연이가 얘기하던 직속 상사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왜 상사가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뭔가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보안 업무를 하면서 기른 직감이었을까요? 평온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17년을 함께한 아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저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의심이 기우이기를, 그저 제가 예민해진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지연이는 야근한다며 집을 나섰는데 저 역시 급한 일이 있다며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라 지연이의 회사 앞이었습니다. 오후 7시쯤 지연이 회사 근처 카페에 차를 대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에서는 회사 정문이 훤히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넘게 돌아와서 찾은 완벽한 관찰 포인트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기울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8시, 9시, 10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하는데 지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야근을 하는 건가 싶어 안도하려던 그때 10시 30분쯤 지연이가 회사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 큰 남자와 함께 나오며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상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지연이가 그 남자를 올려다보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저에게 짖지 않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앞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남자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자 지연이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수십 번 해본 일처럼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의 차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제 차는 회색 소나타여서 밤에는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예상과 달리 모텔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봤는데 와인을 마신 듯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집에 돌아온 건 새벽 1시였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다시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17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다시 미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망원경까지 준비했습니다. 보안팀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관찰과 감시에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그날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거울을 통해 지켜봤을 때 제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시 지연이 회사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건물 뒤편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망원경으로 회사 정문을 주시하며 기다렸는데 7시 30분쯤 지연이가 그 남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지연이가 늘 얘기하던 김 팀장이 틀림없었습니다. 미혼이라고 들었던 그 사람 말입니다. 두 사람은 김 팀장의 검은색 BMW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목적지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그들이 카페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저는 카페 맞은편 편의점 주차장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김 팀장의 차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통해 그들의 차 안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포옹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치 연인처럼.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김 팀장의 뺨에 입맞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30분 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창이 김서려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러 들어간 지연이의 옷에서 나는 다른 남자 냄새, 평소와 다른 화장의 흔적들이 모두 증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본 후 저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22년간 IT 보안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증거 수집과 분석은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2023년 10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연이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서비스는 끄지 않았기에 구글 계정을 통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야근한다던 날들에 회사가 아닌 다른 장소들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한강 근처 카페, 심지어 부티크 호텔까지 모든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마다 김 팀장과의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지연이는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았더군요. 아마 제가 확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지연이가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김 팀장이 대부분 계산했겠지만 간혹 지연이가 결제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10월 20일에는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연이가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카카오톡에서 김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군요. 사진으로 모든 대화 내용을 저장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을 걱정스러워하면서도 계속 만나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지연이가 김 팀장에게 저와의 결혼 생활이 의미 없다고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상관관계를 입증하려면 단순한 정황? 증거로는 부족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김 팀장의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의 CCTV 보존 기간을 조사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10월 말쯤에는 거의 완벽한 증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까지. 이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는 순간 17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회사 후배인 박 대리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박 대리는 지연이와 가까운 사이였는데 저와도 몇 번 회식에서 만난 적이 있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지연이 언니와 김 팀장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인 줄 알았는데 직접 목격한 일들이 있어서 고민 끝에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박 대리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연이와 김 팀장이 점심시간에 자주 사라진다는 것, 회식 자리에서도 둘이 유독 가까이 앉아서 대화한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에 회사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차 안에서 포옹하는 걸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미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채기 시작했고 심지어 상위 임원들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 대리는 또한 지연이가 최근 업무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야근을 싫어하던 지연이가 갑자기 늦게까지 남아있으려 하고 김 팀장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5일에는 박 대리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이와 김 팀장이 다음 주 출장을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공식 출장이지만 호텔 예약을 확인해보니 같은 층 인접한 방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그들을 미행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출장이라고 했는데 저도 휴가를 내고 부산으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의 증언 중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다른 동료들에게 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재미없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면서 지연이가 저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제가 가정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의미 없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밤늦게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쁜 제 모습이 지연이에게는 그저 무관심으로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박 대리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문제가 커지면 김 팀장뿐만 아니라 지연이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인사 조치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연이가 회사에서 곤란해지는 게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17년을 함께한 아내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 모순적인 마음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지연이와 김 팀장의 부산 출장 둘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부산에 내려와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며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6시쯤 업무를 마친 두 사람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로비 카페에 앉아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진짜 부부처럼 말입니다. 1시간 후 저는 그들의 방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복도 끝쪽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그들의 방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쯤 지연이가 김 팀장 방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옷이 흐트러진 채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으로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업무가 늦어져서 저녁을 못 먹었다며 지금 룸서비스를 시켜서 혼자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김 팀장 방에서 나온 지연이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방 앞으로 가서 노크했습니다. 지연이가 문을 열었을 때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저에게 왜 여기 있냐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과의 관계, 그동안의 거짓말들,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동시에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무미건조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분노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내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우리의 17년이 그녀에게는 그저 견뎌야 할 시간이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지연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확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자고 난 후 저희는 거실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이는 김 팀장과의 관계가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감정이라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정리되었습니다. 17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완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 분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들이 법정에서 인정받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경우 김 팀장에게 3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판례상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직장 내 불륜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도 아이들과 헤어지기는 싫어했고 결국 공동양육권으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각자의 퇴직금까지 모든 재산을 목록화해야 했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들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차가운 계산으로 귀결되다니 참 씁쓸했습니다. 11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부터 진행했는데 김 팀장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 팀장 측 변호사는 상관관계를 부인하며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호텔에서의 목격담과 메시지 내용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12월 초,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김 팀장과 마주쳤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라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김 팀장이 마주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의견을 전달했는데 빨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제 증언을 하면서 17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잘못이 없었을까요?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의 외로움을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2월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 측에서도 합의를 원하는 의사를 비치고 있어서 소송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아이러니하게도 밸런타인데이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팀장과는 2,200만 원의 위자료로 합의했고 지연이와의 이혼도 공동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합의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지연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김 팀장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 팀장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17년 동안 지연이가 해주던 일들을 제가 직접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고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하지만 둘 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저를 지지해 주었고 오히려 더 끈끈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고 승진 기회도 생겼습니다. 지연이와는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에 가깝습니다. 김 팀장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결혼 생활이 사라지면서 진짜 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던 제가 한 명의 개인으로서 다시 살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가장 큰 교훈은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7년을 함께한 아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오히려 가장 큰 배신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세상을 불신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랑을 찾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과의 시간이 우선이지만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 저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17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은 분명 아픈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분명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